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언제 끝낼지와 관련해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공동으로 결정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영상 만나보시죠. Right from the beginning, we projected 4 to 5 weeks, but we have capability to go far longer than that. We'll do it, whatever. וביחס למה שנעשה בהמשך באיראן, יש לנו תוכנית סדורה עם הרבה הפתעות. לערער את המשטר, לאפשר שינוי. That was the end of the Navy. We knocked out their Air Force. We knocked out their communications, and all telecommunications is gone. בכל יום שעובר, אנחנו מקלפים עוד ועוד יכולות של המשטר באיראן.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기는 한데요. 전쟁 종료 시점은 네타냐후 총리와 공동으로 결정하겠다. 물론 뭔가 주도권은 미국이 쥐고 있다. 이런 뉘앙스의 말도 덧붙이면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조원범 위원님, 이 말은 저희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전장은 압도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하고 있죠. 해군, 공군 괴멸시켰다. 근데 자랑할 게 못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 UFC 선수랑 초등학생이랑 싸우는 거거든요. 아, 체급이 아예 다르군요. 어차피 게임은 되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지상군 투입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지상군이 투입 안 되는데 전쟁을 어떻게 끝냅니까? 코소보 전쟁 때 나토군이 무려 38,000 소티, 38,000의 폭격을 했지만 결국 세르비아군이 코소보에서 후퇴했지만 지상군은 거의 타격을 받지를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지상군을 지금도 공군 지휘본부, 지금 공군 지휘부에 이란군이 남아 있겠어요? 지금 샤헤드 136 같은 드론 같은 경우는 그냥 소형 트럭에서 발사하거든요. 그럼 끊임없이 새로운 거점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란의 주요 거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주요 전략 거점, 시설, 지휘부를 타격할 수는 있겠지만 혁명수비대의 지상군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전력에 온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럼 그런 혁명수비대가 전투력이 약화돼도 상당한 규모를 유지할 텐데 지상군이 들어가지 않으면 또 지상군이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얘기는 혁명수비대가 어차피 몇 달 내에 못 들어간다는 거 아니까 항복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얘기는 완벽하게 지도부 제거하고 새로운 초기에 새로운 친미, 친이스라엘 정권을 세우겠다는 계획에서 이제 적정 시점이 되면 우리 목표가 끝났으니까 끝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판을 까는 거죠. 아, 뭔가 이제 계획이 조금 틀어지더라도 적당한 시점에 출구 전략을 짜서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 일단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특수부대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 거론을 한 게 있어서요.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란 내부에 그 고농축 우라늄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보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 war is complicated enough without getting the Kurds involved. Mr. President, don't you need ground troops to secure the enriched uranium at the nuclear sites? We're going to find out about that. We haven't talked about it. And at some point, maybe we will. We wouldn't do it now. Maybe we'll do it later. 네, 지난해 6월에도 미국이 이제 공습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좀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알려지고 있는 농축 우라늄인데요. 450kg에 달한다고 하니까 핵폭탄 11기, 이제 11기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분량이라고 하는데요. 엄유식 실장님, 실제로 트럼프가 예고한 대로 특수부대를 좀 투입할 가능성 어느 정도 있을까요? 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특수부대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 인원들에 대한 어떤 안전 또는 작전의 성공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 이제 미군이 약 7명 정도가 사망했지 않습니까? 미군 7명이 사망했죠. 네, 그러니까 지상 특수부대를 투입한다 할지라도 상당한 인명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인명의 피해가 걱정이 되고 두 번째는 특수부대를 어렵게 보냈는데 가서 보니까 우라늄 물질이 없는 겁니다. 즉 이란이 우라늄 물질을 정확히 그곳에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확실해야지만 갈 수가 있는데 어렵게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없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이거는 국제적인 망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정보의 측면과 그다음에 그 미군 장병들의 안전 두 가지 측면에서 아마 지상 특수부대를 침투하는 것은 굉장히 고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요, 사실상 이제 쿠르드족이 지상전에 이제 돌입을 하면서 미국의 어떤 대리전을 치르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난주에 저희가 꽤 오래 해드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쿠르드족의 지상전 개입에 대해서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일단 다음 CG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쿠르드족의 이란 공격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다, 뭐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요. 개입을 원치 않는다. 이미 충분히 전쟁 상황은 복잡하다. 이렇게 미세하게 말을 바꿨거든요. 조원범 위원님, 어떤 말을 믿고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쿠르드족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 건 아주 아마추어적인 발상입니다. 입에서 쿠르드란 말 쿠자로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쿠르드족은 중동의 화약고입니다. 튀르키예에 한 1,500만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란에 한 800만. 예. 시리아에 200, 이라크에 한 600만 있거든요. 근데 이란 내에 800만 정도 있는 그 쿠르드족은 군대가 거의 없어요. 10,000명도 안 됩니다. 실제 전력은 이라크 북부에 있는 자치 이쪽이 한 15만 정도 되거든요. 페시메르가를 주역으로. 시리아에도 한 7, 8만 돼요. 예. 그런데 만일에 이란 내에 쿠르드족 무장력이 없을 뿐더러 이란 내에 있는 쿠르드족이 만일에 소요를 일으키면 이란인들이 단합하죠. 왜냐하면 소수민족들이 독립하려고 하니까. 여기는 하메네이 친반이 없어요. 쿠르드가 개입하는 순간 이란은 단합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 쿠르드를 건들게 되면 튀르키예는 지금 머리가 아프죠. 1,500만이나 있는 쿠르드족들이 단합할 수가 있으니까 예. 독립국가를. 그리고 한 3,000에서 4,000만 되는 쿠르드족들이 분파가 수십 개가 넘어요. 주의명령체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쿠르드족을 미국이 그동안 이용하고 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예. 미국에 대한 신뢰가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쿠르드족 자기들이 못 들어가는 걸 쿠르드족을 집어넣겠다? 이 발상이 아주 아마추어적인 거죠. 만일에 쿠르드족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과거에는 CIA 같은 비밀 공작으로 움직였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말을 해버리니까 쿠르드족이 당장 난 안 들어가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 발언은 아주 전략적이지 못한 발언이었어요. 사실. 예. 쿠르드족의 지상전 개입에 대해서는 좀 전략적이지 못했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